예, 안녕하십니까. 프라이메듀입니다. 백현 중3 문제를 좀 고등학교하고 시험 문제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3 학생들은 어느 정도 중학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고등학교 선택을 하실 때고 이제 고등학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백현중학교 3학년이 대표적으로 전형적인 중학교 시험의 아주 표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학교 시험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시험 범위가 적어요. 이번에 대표적으로 참 백현중학교 3학년이 시험 범위가 적었는데 시험 범위가 5과는 전부였고요. 그 다음에 6과는 그 문법만입니다. 그러니까 본문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문이나 회화 같은 건 5과밖에 안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시험 범위가 굉장히 적은 시험이었고요. 대신에 문법을 6과를 추가하셨다는 얘기는 이제 문법을 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렵게요. 그 다음에 중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술형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변형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이제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이제 90점만 맞으면은 A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90점을 못 맞아도 수행을 잘 보면은 수행을 만점 맞으면 한 86점인가 84점까지도 A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학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시험이라는 게 어떤 성적을 좀 갈라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성적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키포인트 어려운 문제를 내세요. 그게 이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대표적으로 이제 문법을 어렵게 해서 학생들이 문법을 틀리게 합니다.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문법을 많이 이제 틀리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시험지의 예, 어쨌든 이 시험을 본 학생은 이제 100점을 받았는데 이게 문제를 보시면 이런 어법상 옳은 문장의 개수 이런 걸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예, 그럼 일일이 이제 하나씩 보고 틀린 부분 올바르게 고치고 이렇게 좀 고쳤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학생들이 까다로워하고 그러면 이제 내신 기간에는 이런 훈련을 열심히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이게 맞는지 틀린지 고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쓸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학생들 점수를 갈라야 되니까 이런 문제를 엄청 내십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보라색으로 친 게 전부 다 문법 문제예요. 그러니까 개수를 세보니까 총 23문제 중에 8문제를 문법으로 내셨습니다. 전부 다 학생들이 이런 걸 틀려가지고 옵니다. 예, 이런 거예요. 뭐 와세 쓰임이 다른 것. 고등학교에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 유형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로서 이제 등급을 가르세요. 그럼 중학교 때까지 그럼 학원에서라든지 집에서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하냐면은 본문은 변형이 안 되니까 일단 암기를 열심히 시킵니다. 왜냐 하나도 안 틀려야 되기 때문에 암기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위주의 수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틀리는 게 문법을 많이 틀리기 때문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열심히 3년 동안 이제 요새는 2년 동안이죠. 대비를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딱 가가지고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일단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은 본문의 내용을 바꾼 겁니다. 일단 시험 범위도 달라요. 시험 범위도 아까 백현 중3 같은 경우는 뭐 교과서 한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시험 범위는 외부 지문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동백고2라고 동백고2의 시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한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가 한 뭐 20몇 개, 이것도 한 20몇 개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일단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근데 시험 범위를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문제가 똑같이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서 나옵니다. 예, 그러면은 학생들이 당황을 하고 많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어렵게 하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보면은 아까 중학교 때 봤던 이런 문법은 안 나옵니다, 이제. 근데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이런 거에 익숙해지고 이런 것을 위해서 전력 투구를 했는데 이제는 바뀌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어렵게 하는 그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바뀌는 단어라든지 이 단어를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바뀌는 단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좀 수능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려운 유형의 비문학이라든지 물론 영어로 된 거겠죠. 그런 거를 많이 보시고 그러니까 독서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물론 영어로 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학원에서는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수능 지문을 이제 많이 학생들한테 접하게 하는 것이 되겠고, 뭐 만약에 나는 학원을 보내기 싫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비문학 쪽 좀 전문 지식 이런 어려운 단어가 많이 포함된 이제 글을 많이 읽히시는 게 좋습니다. 뭐 단어 열심히 외운다고 해서 반드시 뭐 그 학생이 뭐 고등학교 시험을 잘 보거나 그렇진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도움이야 되겠죠. 근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어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게 단기간에 길러지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고 쉽지가 않은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 이 중학교 때 대비하는 이 암기, 그 다음에 문법 위주의 시험 대비가 이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최대한 이 내신을 기간을 짧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 고등학교 때 필요한 이 어휘라든지 어려운 거를 읽을 수 있는 능력치를 키우셔야 되는데,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그래요. 당장 내가 시험 못 보면 불안하잖아요. 예. 그래서 시험 기간에는 어쨌든 대비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뭐 암기는 뭐 다는 안 시키지만 중요한 거 위주로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문법을 틀리니까 이제 문법으로 열심히 그 대비를 시키는 거가 사실입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학생들한테 좋지가 않고, 이걸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이제 시험 다 끝나고 다시 이제 고등학교 쪽으로 관한 글을 읽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맨 처음에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선생님 글이 안 읽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맨날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쪽 글을 읽는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90점 이상만 받으면 되거든요. A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역량은 이렇게 고등학교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이런 변형된 문제를 맞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미리미리 하셔야지 그래도 대입에서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에서 유리하게 시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학교 시험 이거 100점 맞았다고 절대로 안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 이상 프라임메디어 학원이었습니다.